보통은 그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뭐 이렇게 아주 깊고 깊은 내 그 마음속 깊이 있는 한 일단의 마음은 이런 뜻이죠. 해석은 그 말씀은 맞고요. 예. 그것을 의성어 내지는 의태어로. 아, 의성어 의태어요. 네. 그 우리 담당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 작년에 수강하신 분 절반 정도는 작년에 수강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약간은 작년과 좀 겹쳐지는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겹치게 됐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쓴 책이고요. 술상머리인문학. 오늘은 그 권조한 시의 멋과 풍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할아버님께서 1983년에 한시집을 내셨어요. 은월집이라고 하는 한시집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의 제가 한문 공부를 많이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희 할아버님의 영향, 저희 아버님께서도 한문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두 분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자, 권조한 시의 멋과 풍류라고 하는데 멋은 뭐고 풍류는 뭐냐? 이 멋은 사전에 보니까요, 뭐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이나 사물에서 엿보이는 고상한 품격이나 운치, 그것을 멋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멋은 바로 이겁니다. 고상한 품격이나 운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풍류는 뭐냐? 풍류는 당나라 때 문인이었던 소학의 소시연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소학의 소시연이를 뭐 읽어보진 않았어요. 직접 가지고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이건 어디서 가져왔느냐면 중국어 사이트 그 바이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이두에 갔더니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번역을 했는데 풍류는 뭐냐? 자, 풍이라는 것은 이 자는 뭐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풍이라는 것은 풍미고 풍규고 풍격이다. 근데 풍미라는 말은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풍규나 풍격은 그리 많이 안 쓰는 말이죠, 요즘. 예, 그런데 이 풍규나 풍격은 뭐냐면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격조가 있다, 품격이 있다,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것을 풍이라고 한다. 자, 유라는 건 뭐냐? 전해지고 행해지는 것이다. 야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전해지고 행해지는 것이다. 풍이 있어서 풍이 있어서 가위, 법도가 될 수 있고 풍이 있어 법도가 될 수 있다. 자, 법도라는 건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조나 품격이나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어서 법도가 될 수 있고 미가 있어서 가히, 유전, 후인 후인에게, 이때 어는 뭐뭐에게, 후인에게, 이건 전치사죠. 후인에게 전해질 수 있다. 여기서 미는 뭐냐? 미는 풍미할 때 미입니다. 깊은 여운이나 감동. 깊은 여운이나 감동이 있어서 후인에게 전해질 수 있음을 이르며 수의. 그래서 그것을 이르는데 여기서 이는 대명사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이것들을 풍류라고 이른다. 이거 수는 드디어 숫자죠.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이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그것을 풍류라고 이른다. 여기서 지는 대명사다. 자, 이 풍류와
그 우리 문학에서 또는 영화에서 이것이 과연 예술이냐 외설이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했었죠. 소설도 이것이 과연 외설이냐 아니면 이 문학이냐. 한강 작가의 그 작품을 읽어보면요, 어느 부분만 딱 보면은 엄청난 외설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그 책 사면 안 된다. 학교 도서관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중학생 정도가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면도 있겠다. 그래서 고등학생 정도가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 정도가. 자, 그래서 이것이 문학이냐 외설이냐 그 구분이 참 선긋기가 모호하죠. 그런데 풍류냐 풍류 아니냐 풍류 아닌 것을 뭐라고 하냐,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탕이다 또는 태폐다 또는 외설이다. 그런데 그것을 선긋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방탕이다, 태폐다, 외설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풍류와 방탕, 외설, 태폐 사이에 완충지대가 매우 좁아요. 완충지대가 넓으면 괜찮은데 완충지대가 아주 좁습니다. 말하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마시고 풍류를 즐긴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바로 방탕이 되고 태폐가 되고 외설이 된다는 거죠. 우리 술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술 드시고 잘 놀다가 저기 어디 돌아서서 거기서 소변을 본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는 풍류가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보니까 모란 터미널 쪽 터미널이 아니죠. 그쪽 시장 쪽 이런 데서 아침부터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풍류가 아니다. 어제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아침부터 드셨는지 알 길 없지만, 자, 그래서 풍류와 방탕, 외설, 태폐의 중간지대가 거의 없다. 중간지대가 넓다면은 그런 오해를 덜 받겠지만 중간지대가 거의 없죠. 그래서 술 마시는 분은 늘 조심해야 된다. 풍류도 좋지만 조심해야 된다. 자칫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방탕, 태폐, 외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자, 중국의 호북성이 호수의 북쪽이란 말인데 동정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동정호. 아마 과거 고등학교 때 동정호라는 두시원에 배우시면서 공부했을 것 같은데, 동정호라는 호수 북쪽에 있다고 해서 호북성인데 거기에 형주라고 하는 도시가 시가 있습니다. 형주는 삼국지에 나오는 형주 거기 그대로입니다. 자, 형주에 또 작은 마을이 있는데 신구라고 하는 이 마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신구자가 다르죠. 이거는 지금 중국에서 쓰는 백화문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매우 이렇게 간단하게 쓰죠. 중국 사람들은 지금. 대만은 안 그렇고. 자, 근데 신구조주라고도 있어요. 조주. 간판이. 신구조주. 신구에 있는 아침 술 마시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구에는 아침부터 술 마시는 문화가 있다. 자, 아침부터 술 마셔가지고 이게 풍류를 찾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낮술 환영. 어떠세요? 낮술 환영. 자, 여기서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왜 이걸 찍었냐면 여기 보니까 거꾸로 보여요. 낮술 환영이 거꾸로. 낮술 취하면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거꾸로 보인다. 세상이 거꾸로 보인다. 그래서 낮술에 취하면 애비애비도 올라온다. 우리 이 말에 그런 말 하죠. 애비애비도 올라온다. 이 왜 그럴까요? 낮술에 취하면 세상이 거꾸로 보여서. 세상이 거꾸로 보인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주입설출. 술이 들어가면, 입으로 들어가면 설출, 혀설자죠. 혀가 나온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술이 입으로 들어가면 말이 많아진다.
이 말은, 이 글은 주입 설출이라는 말은 여러 중국의 또 한국의 여러 문헌에서 나와요. 대표적으로 유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설원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비들이 이런 재밌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설출이구, 말이 많아지면, 혀가 나오면 말이 많아지면 이구, 이때 구는 개구자입니다. 개가 된다. 그런데 이 개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개가 되다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영어에 보면 snow라는 단어가 snow, 눈이란 뜻이지만 눈이 내리다 이 뜻이 있어요. rain 그러면 비란 뜻도 있지만 비가 내리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개가 되다라고 뭐 만들어서 쓸 수도 있죠. 원래 한자의 뜻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썼어요. 자, 그래서 혀가 나오면 말이 많아지면 개가 되고, 개가 되면 실례, 예를 잃는다. 이 개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기가 한 번도 술 마시고 그런 적도 없고 뭐 술주정을 해본 적도 없는데 밤늦게 댁에 들어가시면 반겨주는 건 누가 반겨줘요? 집에서 키우는 그 반려견만 반겨줍니다. 다른 가족들 다 자. 개만 반겨줍니다. 그게 얼마나 개가 그 좋은 동물이에요. 특히 연세 드셔서 개를 키우면, 반려견을 키우면 정신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개를 키울 때 더 좋은 것이 뭐냐면 개하고 보면서 눈 맞추면은 머리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행복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가장 언제 많이 나오냐? 사랑하는 연인끼리 볼 때, 얼굴을 마주칠 때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지고 부부끼리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 옥시토신이 안 나와요. 부부끼리는.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을 보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이성을 볼 때도 나오고 동성끼리도 젊은 애들을 보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을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체육대회를 하면 아이들은 체육대회에 목숨을 겁니다. 단체복을 구입해서 입고 뭐 그런데 보면 단체복이라는 것이 그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예비군복, 뭐 병원복, 무슨 뭐 이런 거 입고 다니는데 아이들이 입으면 그것도 이뻐요. 병원복 입고 돌아다니도 아이들은 이뻐요. 그런데 어른이 그런 거 입고 다닌다. 그러면 거지죠. 어른이 그런 거 입고 다니면 거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입으면 아주 이뻐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옥시토신이 나온다. 또 이렇게 애완견을 키울 때 애완견을고 눈 맞출 때 옥시토신이 나온다. 그래서 연세 드셔서 그 애완견을 키우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좋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걔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말에 이거는 우리나라 그 선비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자,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drunk as a dog. 개처럼 취했다. 참 개를 무시하는 건 동서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어에도 또 이런 게 있어요. 醉得像一条狗. 술이 취했는데 여기서 득은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 그런 뜻이에요. 술이 취했는데 어느 정도냐? 시양, 상 비슷했다. 한 마리 이挑일조 한 마리 개와 같았다 말이야. 한 마리 개처럼 취했다. 개가 너무 억울하겠죠. 이 말 듣고. 자, 이렇게 그 개를 무시하는 그 표현들은 그 동서양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어에는 중국어 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그 구절이 들어간 노래까지 있어요. 바이두에 검색하시면서 요거 그대로 치면은 거기에 그 노래가 나옵니다. 자, 근데 개란 동물은 너무 훌륭한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보세요. 줄을 쫙 섰네. 개가 탁 줄만 쳐가지고 저 나무 밑에서 네, 소변을 봅니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개가. 사람처럼 죽었어. 자, 아까 어디까지가 그 풍류고 어디까지가 태폐고 뭐 그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 경계 중간지대가 매우 좁다고 그랬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쭉쭉 빵빵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떴는데 요거는 제가 편집했습니다. 몇 군데 둘러 보았는디 여기 빵집 같은디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디요? 쭉쭉빵빵이 빵집인가요? 근데 여길 자세히 보니까 지금 선생님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분당학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분당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당에서 아니 성남에서 거의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88년부터 살았으니까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이제 뭐 없을 정도로 많이 가봤는데 오리역을 우연히 지나가다 이걸 보았어요. 이 빵집인가요? 자 어쨌든 이런 데 가서 풍류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태폐와 풍류의 그 중간지대는 매우 좁다. 자, 이 작은 이 작이란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작이 술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제 충문을 읽을 때 근이 청작 맑은 술로서 그럴 때 청작은 이제 맑은 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작은 술이란 뜻도 있고 술잔이란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이 작은 유와 작이 결합된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술병유, 물병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병유, 물병유인데 요거가 만들어진 것은 요런 글자 그 각골문에 보니까 이런 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그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단지 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뭐예요? 이쪽은 입구고 여기 위에 이거는 덮개 내지는 마개지요. 마개.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덮개 내지는 마개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물병류 또는 술병류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간지로는 닭유라고 그러죠. 닭유. 그래서 유시 그러면은 5시부터 저녁 5시부터 7시. 그래서 유시부터 뭐 술 드시는 분들 얘기할 때 유시부터 술을 마셔야 된다. 이 술을 마실 때는 잔을 잡고 이렇게 마시죠. 그러면 마치 그 닭이 물을 마실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에 술을 마시고 또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는 이제 술시죠. 그래서 그 시간은 또 술이 술술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술시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해시라고 그럽니다. 계지했자 해시. 그 시간 되면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 시간은 끝내야 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9시 정도에 끝내야 된다. 적어도. 자, 유시. 그 다음에 요거는 작인데요. 이 작은 우리말로 국이 또는 국자라고 그래요. 국자, 국이. 국자, 국이. 국을 뜨는 그 그릇을 국이라고 그러죠. 국이 또는 국자라고 그러는데 용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작은 서울 종묘에서 제사를 종묘대제 때 가보면 술을 뜨는 이렇게 국자가 있는데 이 윗부분에 용이 있어요. 용. 그래서 그걸 용작이라고. 향로에도 용이 있고요. 또 술잔에도 제사 때 쓰는 그 술잔은 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작에도 그 용이 있습니다. 왕이 곧 용이죠. 자, 그래서 이 작이란 말은 이런 유와 작이 결합된 말이다. 자, 술 마시고 그러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때가 많죠. 근데 사람들이 저놈들 수작 뿌리네.
그런 말 하죠. 이때 수는 술을 권하다의 뜻이고 작도 술을 권하다의 뜻인데요. 이 작을 이 앞에서 나오는 여기에 요거 이거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금방 보았던 요거 요 작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수작. 자, 수작 뿌린다. 그럴 때 수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수는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권한다. 그런 뜻이 수라는 거예요.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권한다. 또 주인이 손님에게 답은 여기서 답하다. 또 여기서 답은 역시 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손님에게 권한다. 권하는 것을 주라고 그러고 수라고 그러고 손님이 주인에게 다시 갚는다. 그러니까 다시 주인에게 술을 권하는 것을 작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 수작은 이런 관계입니다.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권하면 손님이 주인에게 다시 권하고 그래서 술을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뭔가 남 험담도 하고 또 뭔가 모사를 꾸미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수작 부린다. 수작 부릴 정도가 되면은 풍류가 아니다. 자, 청잡빛 하늘 아래 찔레꽃 향기 극한 5월 곧 5월이 될 텐데요. 나는 찔레꽃 향기에 취하여 돌아갈 길을 잊었노라. 이런 글이 어디에서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나는 찔레꽃 향기에 취하여 돌아갈 길을 잊었노라. 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술 얘기를 많이 드릴 텐데요. 아마 가실 때는 몇 잔 드신 것 같이 돌아갈 때 좀 어질어질한 그런 느낌이 혹시 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아까 대우 얘기했죠. 대우는 동류 또는 대립 개념의 나열이다. 동류는 같은 것, 대립 개념은 다른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만가 호서 난진도 만가 가득 찬 서가의 좋은 책은 지금 모르는 한자 혹시 있으신가요? 만가 가득 찬 서가는 이 서가 책꽂이 가득 찬 서가의 좋은 책은 호서 난 어렵다. 진독 다 읽기가 어렵다. 책꽂이에 어느 집이나 책이 많아요. 웬만한 어느 댁을 가봐도 책은 많아요. 근데 그 책을 다 읽기는 어렵습니다. 자, 영준 가득 찬 술통. 영자는 가득 차다. 준자는 이게 술통준 또는 술잔이라고도 합니다. 가득 찬 술통에 미주는 뭐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술이 아니라 맛있는 술. 미주. 맛있는 술은 쉽다. 쉽다. 모름지기 경은 기울이다. 기울일 경. 모름지기 기울이기가 쉽다. 자, 이거는 저희 할아버님 시집에 나오는 은월집이라고 하는 그 시집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만가 영준 호서 위주 어렵다 쉽다 이게 완전히 대우기법이 사용됐죠. 이때 우는 대칭의 우가 짝이란 말이에요. 짝이 있다. 짝이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시는 이렇게 대우기법을 씀으로써 더 어떤 한시를 읽는 또 해석하는 묘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꼴을 출구라고 그러고 밑에 걸 대꾸라고 그러는데 출구를 또 다른 말로는 안짝이라고 그러고 대꾸를 바깥짝이라고 그럽니다. 안짝과 바깥짝에 조하다. 자, 그런데 모든 한시가 다 대우기법으로 쓰이느냐? 아닙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주체가 뭘까요? 주체, 외상, 술값. 아마 여기 남자 선생님 과거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하실 때 그 당시에는 외상술을 많이 마셨어요. 저도 처음에 교직에 나갔을 때 외상술을 가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외상술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갚냐? 봉급 타고 그날 가서 갚아요. 봉급 타고 가서 이제 갚으러 가면 또 거기서 한 잔 또 마시라고 그래서 또 마시고 이제 돌아오죠. 자, 그래서 주체 외상술값은 심상은 이것이 하나의 단어인데 의례, 보통 그런 뜻입니다. 심상, 의례, 보통. 외상술값은 의례, 심상, 의례, 행처 가는 곳마다 있다. 외상술값은 의례 가는 곳마다 있다. 인생 70 고래희,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인생 70 고래. 인생에서 70세는 고래, 예로부터 희는 거예요. 드물다. 자, 이거는 두보의 곡강이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는데, 두보가 쓴 그 곡강은 지금 중국 서안에 가면 실제 있어요. 곡강이. 연못입니다. 실제 강은 아니고 연못인데, 그런데 이때 출구와 대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으냐? 이럴 때는 그냥 외상술값은 의례에 가는 곳마다 있고 인생에서 70세는 예로부터 드물다. 그러면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이 별로 연결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으냐면 외상술값이 의례에 가는 곳마다 있는 까닭은 인생에서 70세는 예로부터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상술값을 당연하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까닭은 그런 말도 없고 여기는 때문이다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 출구와 대꾸를 해석할 때 그 문장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외상술값은 의례에 가는 곳마다 있는 까닭은 인생에서 70세는 예로부터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보의 곡강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자, 작연. 이때 견은 제가 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일부를 복사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뜻도 있습니다. 견은 거기서 뜻이 뭐로 돼 있죠? 파견문에다 그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뜻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요거. 여기에 보면 다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뜻이 뭐라고 돼 있죠? 스스로 자신을 달래다. 예. 그 밑에 보면 견이 달래다의 뜻이 있죠? 달래다. 스스로를 달래다. 이 나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나라 때 시인이었는데 늦게가 아니라 10년 동안 과거 시험을 준비했는데 10년 동안 다 낙방했어요. 끝내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쓴 시예요. 득집고가 실즉휴. 자, 7자로 된 시는 내자, 세자 이렇게 끊어서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득집고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득집고가 실즉휴. 다수다한 역유유. 금조유주 금조치. 명일술의 명일수. 득은 뜻을 이루다의 뜻을 하고 거기 돼 있을 겁니다. 뜻을 이루면 이때 즉은 뭐뭐 하면 뜻을 이루면 고가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흥겹게 노래 부르고 실은 일타의 뜻인데 그러니까 뜻을 이루지 못하면 휴는 거예요. 쉬다. 뜻을 이루지 못하면 쉬고 다수다한 다수 근심 숫자죠. 근심이 많고 한이 많더라도 역유유. 그렇지만 유유자적. 마음은 좀 유유자적. 그게 좋죠. 마음만은 유유자적. 그게 사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죠. 자, 금조유주 금조치. 금조는 오늘 아침도 되지만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유주 술이 있으면 금조취. 오늘 술이 있으면 오늘 술에 취하고 명일술에 명일수. 내일 술에 걱정거리가 오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생기다. 내일 걱정거리가 생기면 내일 걱정하다. 그래서 여기는 걱정, 요거는 걱정하다. 그러니까 한자는
영어와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는 걱정이고 이건 동사하고 아니 명사하고 이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다. 그래서 아까 그 구라는 그 개구자가 개가 되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이 시가 그 건배사로는 아주 좋은 시입니다. 그래서 애워서 건배사로 특히 밑에 금조유주 금조치 명일술에 명일수 오늘 술이 있으면 오늘 술에 취하고 내일 걱정거리가 생기면 내일 걱정하자. 걱정거리 미리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중국어는 모든 글자가 사성에 해당됩니다. 어떤 글자든 사성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은 일성이고 어떤 것은 이성이고 어떤 것은 삼성이고 어떤 것은 사성인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사성은 평지를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발음이고요. 야, 일성은 이성은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그 발음입니다. 삼성은 언덕을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고 사성은 언덕을 내려가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마치 요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한어병음장어라고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한어병음장어로 발음 기호를 표시합니다. 말하자면 알파벳으로 발음 기호를 표시해요. 그래서 요거를 읽는 방법만 알면은 사성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뭐 중국에 가서 오래 있어도 그거 사성 발음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한어병음장어만 배우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뜻은 몰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국의 그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책에는 다 그 워낙 사투리가 많으니까 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중국어는 원래 리듬과 가락이 있다. 우리말은 리듬과 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라고 그럽니다. 自遣唐 우리말은 잔잔한 호수 위에 배를 놓져가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이 높낮이가 없어요, 우리말은. 그런데 중국어는 파도 치는 바다에서 노를 저어가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흔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앞뒤가 흔들거리고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인지 한번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제 중국 사람의 그 음성으로 이 낭송하는 걸 들어보겠습니다. 自遣唐罗隐得其高歌失其修多愁多恨意悠悠今朝有酒今朝醉明日愁来明日愁 이 그림 아마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얘기거리가 참 많은 그림이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모르신다는 가정하에 그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에 쏴가지고 지금 자세히 잘 안 보이는데 자, 우선 여기에 글 있는데 요 기둥에 쓰여진 이 글을 한자로는 주련이라고 합니다. 주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라고 쓰이냐면 그 인쇄물에는 혹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시장춘 네 계절 사시 네 계절 장춘 긴장자 봄춘자 사계절 장춘이다. 그런데 여기서 장은 긴 봄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장은 언제나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사계절 언제나 봄이다. 그러니까 혜은이 노래하고 똑같죠. 눈이 덮인 한라산에 겨울이 와서 눈이 덮여도 당신과 나 사이에는 봄이 한창이라고. 봄에도 봄이고 여름도 봄이고 가을도 봄이고 겨울도 봄이고 그렇죠. 사랑할 때는. 자, 그래서 사계절 언제나 봄이다. 그래서 이 주련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금방 그 혜은이 노래 그 가사와 참 맞는 그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느 계절일까요? 좀 거기에 이게 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이거 나무 가지고 가려가지고 위에 글자가 밑에 아무. 예. 여름은 안 되는 것 주련이. 겨울 봄오기 전 그러니까 이 계절은 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것이 지금 이게 TV로 보이면은 그 더 잘 보이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다 쏘아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꽃이 핀 모습입니다. 아마도 매화꽃 같아요. 매화꽃 내지는 살구꽃 같은 거일 것 같습니다. 꽃이 폈습니다. 꽃이 펴서 꽃이 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계절은 이 그림에서의 계절은 봄이다. 자, 이 방이 있는데 이 방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가 있을까요? 남녀. 남녀 몇 명이 들어갔을까요? 2명. 남녀 2명. 어떻게 2명인지 알 수 있어요? 신발이 2켤레다. 그러면 누가 방에 먼저 들어갔을까요? 같이 동시에 들어갔다고요? 금방 우리 선생님은 여자가 먼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자가 먼저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네? 여자 방이니까. 여자 신발 이 꽃신이 가지런하다. 그럼 남자는 늦게 들어간 것 같죠? 뭘로 알 수 있어요? 남자는 급했습니다. 급해서 대충 벗어놓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여자 종 아이가 쟁반에 술과 안주를 받쳐서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근데 그 누가 술을 시켰을까요? 야, 여기로 술상을 좀 봐가지고 술하고 안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누군가가 시켰겠죠. 누가요? 여자가. 그렇죠. 여자가 시켰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는 신발 이렇게 막 벗어놓고 들어갈 정도면은 술 시킬 겨를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먼저 가서 기다리면서 그 사랑하는 그 남자를 만나서 술 한잔 먼저 대접하고 이러려고 여자가 술을 이제 그 이 방 안에 있는 여자가 종에게 술과 안주를 좀 준비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다가 왜 걸음을 딱 멈췄을까요? 조심스럽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안에서 뭔가 지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밤에 그 방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니까 걸음을 멈추고 이거 들어가야 돼? 말해야 돼? 아씨가 술 가져라고 했는데 들어가야 돼? 말해야 돼?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은 그 춘화라고 하는 그 그림의 아주 전 단계라고 그래요. 춘화의 아주 전 단계인데 누가 그렸느냐? 전신윤복 사시장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신윤복 사시장춘, 여기 사시 4계절 언제나 봄이라고 그랬죠. 사시장춘도. 근데 앞에 전이 붙었어요. 이 전은 뭐냐면 신윤복이 그린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추측된다. 예, 그냥 그렇게 신윤복이 여기 뭐 회원이라고 해서 도장도 찍고 이랬지만
이게 신윤복이 그렸다는 명확한 근거가 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전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전은 그렇게 전해진다. 신윤복이 썼다고 전해진다. 이게 뭐 그게 큰 그림이 아닌데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는 원래 이제 남자 여자를 남은 뭐 양으로 표현하고 여자를 음으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양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양기가 가득한 그 표현을 어떤 거를 표현했을까요? 예. 그리고 뿌야면서 뭔가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약간 화사하다 그럴까? 그 예. 해의 양의 기운이 느껴져요. 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나무 잎이 쫙 다 둘러쌌죠. 그런데 음의 기운도 있어요. 음의 기운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볼 때는 우리 그림을 볼 때는 우리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오주석 선생 얘기로는 한국의미 특강을 쓴 오주석 선생 얘기로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쪽서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는데 이거는 뭐 제 입으로는 얘기 않겠습니다. 뭐가 보이는지 자 그거는 그 나중에 좀 생각 좀 해보시고요. 대충 보이네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이 사시장춘 때 장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언제나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벚꽃이 참 아름다운고 좋은데 어디나 가면 그 봄철에 벚꽃이 펴가지고 만발해서 뭐 진해 안 가도 좋아요. 이 성남도 좋아. 어디나 좋아요. 그런데 참 꽃이 아름답게 폈는데 그 꽃이 채 일주일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우무릉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나라 때 시인인데 우무릉 건조라는 시에서 화발 다풍우 꽃이 피면 발은 피다. 꽃이 피면 다 풍우 비바람이 많다. 꽃이 피면 비바람이 많고 인생 족별리 인생은 족은 여기서 발이란 뜻이 아니고 가득 차다. 그렇죠. 만족하다 그런 뜻도 되고 가득 차다. 별리 우리는 별리라고 많이 안 쓰고 이별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별로 가득 차 있다. 인생은 이별로 가득 차 있다. 제가 작년 9월 10일 날 그 강정일당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강정일당께서도 자녀를 9명을 낳았는데 9명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강정일당만 그랬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엔 영아 사망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 있어요. 약이 별로 없으니까. 뭐 약이라는 게 뭐 풀뿌리 삶아 먹고 그러는데 그게 뭐 그냥 약이 없으니까 그런 거 먹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젊어서 돌아가시고 태어나서 죽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인생은 이별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벚꽃을 보면 참 아름답다. 저거 한 일주일 좀 두고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느 날 내일은 오늘 저녁에 비가 내리고 뭐 비바람이 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흐드러지게 피었던 벚꽃인데 그 뒷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흐드러지게 피었던 그 벚꽃이 아주 너저분하게 바닥에 다 떨어져 있어요. 일주일 가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하나 조금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이제 벚꽃의 꽃말이 영어로 fleeting beauty거든요. 그러니까 찰나 지나가는 아름다움도 그걸 한자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조금 궁금해서. 예. 전 그런 꽃말까지는 몰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시와 이제 관련돼서 이제 요걸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보는 접시꽃이죠. 이 접시꽃은 한자로는 촉교화라고 그럽니다. 촉교화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시입니다. 근데 이 촉교화 접시꽃은 벚꽃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선 이건 나무가 아니고 풀이죠. 풀인데 6월경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한 9월까지 계속 피고 지고 또 하나 떨어지면 또 피고 또 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위에 줄기가 다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줄기가 죽었으니까 내년에는 또 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 자리에서. 뿌리는 살아있다가 다시 나와요. 그게 다년생초입니다. 그래서 벚꽃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자, 이 촉교화가 잠삼이라고 하는 시인의 촉교화가 요걸 공부하겠습니다. 그 촉교화는 금방 그 접시꽃이라고 그랬죠. 잠삼은 당나라 때 시인이고요. 자길일하게 자길 어제 잡자입니다. 자길 어제도 일화게 꽃 한 송이 피었고 개는 여기다 피다. 어제도 일개 꽃 한 송이 피었고 금일 오늘도 일화개 오늘도 꽃 한 송이 피었다네. 금일 오늘 꽃은 정호. 이때 정의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설명 책 그걸 거기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정은 막 지금 때마침 여기 이거에 여기에 제 해석을 넣어놓고 또 한자의 뜻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은 바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때마침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꽃은 때마침 좋다. 그러니까 오늘 꽃은 때마침 활짝 피었는데 자길화 어제 꽃은 이미 이때 로는 늙었다가 아니라 시들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비로소 알게 되었다. 비로소 깨달았다. 뭘 깨달으냐? 인로 사람의 늙음이 불려화 꽃만 같지 못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자, 새로운 봄이 오면 벚꽃에서 꽃이 피고 장미도 꽃 피고 이러는데 사람은 어때요? 새로운 봄이 오면 생동해야 되는데 만물은 생동하는데 사람은 작년만 갖지 못하다.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로, 사람의 늙음이 불려화, 꽃만 갖지 못함을 비로소 깨달았기에 가성낙화 군막속. 이제 석은 아끼다. 그 다음에 가는 이거 뭐냐면 영어는 영어처럼 한문에도 조동사, 본동사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는 조동사예요. 석은 아끼다. 그런데 가석 그러면 아껴야 한다 그런 말이 되죠. 그런데 가석 낙화 떨어진 꽃을 아까워해야 한다 그런 말이 되는데 군막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는 군은 여기서 그대입니다. 그대는 임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대는 떨어진 꽃을 아쉬워하면서 막소 쓸지 마시게 바닥을 이제 꽃 같은 거 떨어지면 이렇게 빗자루로 쓸게 되죠. 근데 아이고 또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아쉬운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일 또 필 거니까. 가성낙화 군막소 떨어진 꽃을 아쉬워하면서 그대는 쓸지 마시게. 요거는 작년 9월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인생 무득장소년. 인생은 언제나, 자 여기서 뜻이 장은 언제나, 사시장춘할 때 장도 언제나, 인생은 언제나 소년, 젊은 시절을 얻을 수 없기에, 누릴 수 없기에, 여기서 득은 누리다, 누릴 수 없기에, 인생은 언제나 젊은 시절을 누릴 수 없기에, 막석 상머리 술상머리죠. 그래서 제 책에 그 술상머리 인문학이라고 해서 쓴 이유가 아니라 여기서 따가지고 자, 막석 상도 술상머리에서는 고주전, 고는 사다, 특히 술을 사다의 뜻이에요. 술 사는 돈을 아끼지 마시게, 막은 못마지 말아라. 인생은 언제나 젊은 시절을 누릴 수 없기에 술상머리에서는 술 사는 돈을 아끼지 마시게. 청군유전 향주가, 청이 들어가면 언제나 권유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청군 그대에게 권한다. 유전 돈이 있다면 향주가, 향은 이때는 가다의 뜻입니다.
주가로 가시게. 예. 그래서 여기서 청은 뭐뭐 해라 그래서 요청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대는 돈이 있다면 주가로 가시게. 군불견 촉교화. 그대는 보지 않았는가? 촉교화를 보지 않았는가? 촉교화는 피고 떨어지고 또 피고 또 떨어지고 또 피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또 피고.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해마다 작년만 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촉교화를 보지 않았냐? 우리는 돈 있다면 지금 가서 술 한잔 마시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멋있게 술 마시고 집에 오면은 그거는 풍류죠. 가서 뭐 한시도 외우고 그러면서 한시 얘기하고 덕담 나누고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풍류입니다. 근데 뭐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그때부터는 이제 바로 그 풍류가 아니죠. 퇴폐로 가는 겁니다. 자, 그 1933년에 조선 가요집성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왔는데 한성도서 주식회사라는 그 책 곳에서 조선 가요집성이라는 책을 냈는데 권주가가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8세기부터 이미 권주가가 유행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춘향전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권주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이미 유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춘향전 무슨 뭐 그 당시 소설에 다 나와요. 심지어 놀부는 흥부 아내한테 권주가를 좀 부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흥부의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제수한테 권주가 부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죠. 제수 씨한테 권주가 부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그 흥부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미 18세기 중반부터 권주가가 유행했는데 그런데 이 우리나라 권주가는 읽어보면 상당히 그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상당한 그 해학도 있고 그렇지만 그 내용이 범상치 않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우선 보면 제것 두고 못 먹으면 왕장군의 고자이오니. 왕장군의 고자다. 이거는 그 어디에 나오냐면 명나라 때 그 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전등신화 들어봤죠? 전등신화? 전등신화의 삼산복지지라는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 왕장군의 그 창고에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있었는데 그 고자 문 앞에서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은 그게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고 안 먹으면 왕장군의 그 창고직이나 다름없다. 지금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분이 그 돈 아끼고 그러다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건 누가 가져가요? 자식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쓰고 또 자식들한테 야, 너 이렇게 잘 하면은 내가 줄 거야. 이런 그 약속도 하고 이러면서 자식들의 효도를 좀 이끌어내야죠. 자, 그래서 제것 두고 운먹은 왕장군의 고자이오니 은잔 노잔 다 던지고 사기잔에 잡으시오. 첫째 자는 장수지요. 이거 어디 가서 들어본 얘기죠. 첫째 자는 장수지요. 둘째 자는 부기지요. 셋째 자는 생남주니. 그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술을 마시면 생남주니. 잡고 연애 잡으시오. 고래 현인이 개정막한데 예로부터 현인들은 모두 개정막했다는 사라졌는데 이거는 200의 장진주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유음자 유기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이름을 남겼다. 자, 이런 것을 알려면 적어도 장진주를 읽어봤어야죠.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걸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처음에 불렀다는 거죠. 잡고 잡으시오. 막석상도 고주전하라. 이거는 금방 촉교화에 나왔었죠. 촉교화가에 술상머리에서는 술 사는 돈을 아끼지 말아라. 천금산진 환불하니 이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그 여기 그 200의 그 장진주에 나옵니다. 천금을 산진했단 말은 탕진했단 말과 같습니다. 천금을 산진 모두 다 써버려도 환은 여기서 도리어 다시 찾아올 것이다. 200의 한 말이에요. 천금산진 환불하니 내잡아 권한자를 사양 말고 잡으시오. 자, 요거는 그 뭐 장진주 이런 거는 인터넷 치면 뭐 다 나오고, 근데 장진주 참 그 재밌어요. 읽어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200의 시인데 200의 시에 그 월화독작이라고 하는 시가 4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월화독작. 근데 제 책에는 제가 내놓은 데는 독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책에는 독작으로 소개되고 어느 책에서는 월화독작으로 소개되고 그렇습니다. 자, 하늘에는 수를 관장하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별이 있는데 그 별을 주기삼성이라고 부르는데, 주기삼성. 요 기록은 어디서 제가 보았냐면 중국어 사이트에서 본 겁니다. 중국어 바이두라는 사이트에서 본 건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서 천문지에 기록되어 있다. 진서 천문지에 기록돼. 천문지는 뭐예요? 하늘의 그 천문을 기록한 책이죠. 진서 천문지에 기록되어 있다. 헌원성자 동남방에 있다. 존재한다. 뭐가? 주기삼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기삼성은 모양이 이런 모습이라고 그래요. 별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주기가 뭐예요? 깃발, 술집을 알리는 그런 깃발이 걸려있는 모습. 그래서 주기삼성이라고 하는데, 그 천문지에 줄여서 주성이라고도 하고 주기삼성이라고 하는데, 그 주기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는 곧 주기삼성이 있고, 땅에는 뭐가 있냐면 주천도 있어요. 주천. 술이 샘솟는 연못. 주천도 있습니다. 주천이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가 북경이고요. 베이징이고, 여기가 서안이고, 서안과 북경의 거리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이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여기가 이제 감숙성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주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주천시. 근데 이 주천이 술주자 샘천자예요. 술주자 샘천자. 술이 솟아나는 샘. 그런 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이 이제 흐릿하지만 여기에 그 주천시인데, 주천시의 그 주천을 관광객들이 이걸 보려고 여기를 찾아갑니다. 요게 이제 주천이라고 하는 그 샘인데 거기에 그 주변에 이렇게 주천, 그래서 술주자 샘천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천에는 서한 주천 승적이라고 하는 이런 비가 세워져 있어요. 서한 주천 승적. 서한 주천의 승적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록을 적어둔 그런 그 비석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드리기 전에 중국에서 지금의 중국의 이쪽 여기를 신강 우이구르 지역이라고 하는데, 신강 우이구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중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나라 때 한무제가 이쪽을 상당히 영토를 중국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또 뺏기고 막 이랬었죠. 여기는 티벳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 중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근데 그 땅을 그 신강 우이구르 지역을 개척하고 그렇게 했던 그 왕이 한나라 때 서안에 서안이라고도 하고 전안이라고도 하는데 한무제
무제가 그 정치도 잘했고 무제가 그 영토 확장에 큰 역할을 했고 또 무제 때 실크로드가 열렸어요. 자, 그런데 그 아까 그 비석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우리 선생님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거 보시고 요거 아니 저거요. 요거 읽어. 서원 예. 성적 예. 주천을 옛날에는 금천이라고 불렀다고 대대로 전한다.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금을 얻게 되어 그래서 금천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전한다. 예. 그다음 우리 선생님 좀 한번 읽어주세요. 서한의 표기장군 곽거병이 이곳으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흉노를 몰아내고 지켰으며 전공을 여러 차례 세우고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무제가 어주를 하사하고 관리를 보내어 군사들에게 음식을 차려 먹이고 상을 주어 위로했다. 장군은 공이 정군에게 있다고 여겼는데 술은 적고 사람은 많아서 그래서 술병을 기울여 샘에 붓게 했고 장군과 병사가 함께 물을 떠서 함께 마셨고 마침내 주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곽거병 장군이 이 무제와는 어떤 관계냐면 이 무제가 이모부예요. 이모부인데 어쨌든 이 곽거병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지역을 다 평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제가 너무 기쁘죠. 그래서 그 음식과 술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은 이제 병사들하고 나눠 먹고, 근데 이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옛날에 뭐 그 술이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소주가 없었어요. 소주가 없다 보니까 술을 가지고 가도 이제 상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가진 않았겠죠. 어느 정도 가지고 갔겠죠. 뭐 말에 실어서 이제 보냈을 텐데, 그런데 이 곽거병 장군이 참 훌륭한 사람이죠. 아, 이거 자기만 먹으면 안 돼. 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병사들의 덕이야. 근데 나 혼자 마시면 안 돼. 그래서 생각 끝에 어떻게 했냐. 그 앞에 샘이 있는데 그 샘에다가 술을 부었어요. 술을 붓고, 야, 다 같이 우리 마시자. 그래서 이제 샘에다 술을 부니까 뭐 거의 맹물이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 잔씩 또 마셨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병사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아, 우리 장군 훌륭하다. 자기만 마시지 않고 그렇게 병사와 함께 동고동락 하는구나. 장사 동행하는구나. 장군과 병사가 함께 하는구나. 장사 동행. 그래서 곽거병이 이제 그 큰 공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오만해지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오만해져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언제만 친절하냐? 국회의원 되기 전에만 친절하다. 뭐 그런 얘기 요전에 뉴스에서 뉴스가 아니라 뭐 어떤 그 분이 인터뷰할 때 그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권력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형상화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곽거병 같은데 잔을 들고 있고 술을 붓고 있죠. 잘 보이시나요? 술을 붓고 있고 여기 샘에다 술을 붓고 있고, 자, 그런 그 모습입니다. 자, 독작 또는 월화독작이라고 하는데 이 시가 참으로 그 재밌어요. 그 다음 시도 있는데 그것마저 다 설명하기가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시간 되면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천약불해주, 약은 만약에 그런 뜻이에요. 천약, 하늘이 만약에 불애주,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늘이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주성부재천, 주성, 아까 주기삼성 얘기했죠? 하늘에 삼성이, 주성이 있다. 술을 관장하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주성인데 그걸 내자로는 주기삼성이라고 한다. 주기삼성. 주성이 하늘에 있지 않았을 것이요. 하늘이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주성이 하늘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지약불해주, 땅이 만약에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지응무주천, 땅에도 주천 또한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응은 뭐냐면, 응은 응하다, 응답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응은 영어의 그
must라든지 should가 있어요. 그런 그 조동사 must, should.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땅에 주천이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땅이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땅에 주천이 있을 수가 없었다. 참 묘하게 논리를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천지 기해주 하늘과 땅이 이미 애주 술을 좋아했으니 하늘과 자 하늘에 주천이 있는 거 보니까 술도 술 좋아해. 땅에 주천이 있어. 하늘에 주성이 있는 거 보니까 하늘도 술을 좋아했고 땅에 주천이 있는 거 보니까 땅도 술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천지기해주 하늘과 땅이 이미 술을 좋아했으니 애주 술을 좋아하는 것은 불괴천. 괴는 부끄러워하다. 하늘에 부끄럽지 않다. 술 좋아하는 일은 하늘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마셔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 술 마시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죠. 아주 그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문청비성 이미 들었다. 청은 여기서 청주입니다. 그 이 당시만 해도 청주, 탁주만 있었고 소주는 없었어요. 청주는 비견된다. 성인에 비견된다고 이미 들었고 탁주는 현인과 같다고 또다시 도는 여기서 도는 길이 아니라 말하다의 뜻입니다. 자, 청주는 성인에 비견된다는 말을 이미 들었고 탁주는 현인과 같다고 다시 말했지요.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했죠. 도는 여기서 말하다의 뜻입니다. 자, 이거는 그 위나라 때 그러니까 저기 그 조조가 그 통치하던 그 위나라 그때 식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술을 못 담그겠습니다. 술은 식량으로 담그잖아. 그 쌀로 담그고 뭐 이런 걸로 하죠. 곡물로. 그런데 식량이 부족하니까 술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금지령을 내려도 몰래 담궈서 먹죠. 아마 여기 선생님 가운데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그때 그 세무서에서 술 하는지 만드는지 단속을 다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급히 어머니가 막 그 누룩을 뭐 산으로 갖다 숨기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저도 있다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몰래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또 마시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야, 우리 집에 그 술 있어. 그런데 그 술 있다고 그러면 그 이제 남들이 이제 눈치채니까, 야, 우리 집에 가서 성인 한잔 하자. 뭐 이렇게, 뭐 성인 마시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어로. 그러니까 청주는 성인이야. 은어로. 탁주는 현이냐. 현인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그 은어를 가지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현성, 기음, 현인과 성인을 이미 벌써 마셨다. 현인과 성인을 이미 벌써 마셨어요. 그러니까 현인은 뭐예요? 탁주와 성인은 청주. 현인 같은 탁주와 성인 같은 청주를 이미 벌써 마셨는데 하필 요즘 쓰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필 구신선. 신선 여기는 주죠. 신선주. 구태여보 신선주를 찾으게 하시오. 이미 청주도 마셨고 탁주도 이제 그 현인과 같은 탁주를 마셨고 성인과 같은 청주를 마셨는데 구태여 지금 뭐 그 신선주를 찾으려고 하냐. 너무 그 논리가 재밌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지막에 아주 재밌어요. 삼배 통대도 세잔술의 큰 도에 통하고 세잔술의 잔배자죠. 세잔술의 큰 도에 통하고. 자, 이 술 좀 마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좀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좀 남을 좀 잘 이해해 줄 듯도 하고 이런 마음이 좀 들 때도 있죠? 그러신가요? 아닌가요? 남들이 뭔가 그 화해하는 자리에서 그 정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술 한 잔 마시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괜찮아 마시고 와서 집에 와서 생각하면 그게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잔술의 대도에 통하고 일두 한말술의 자연에 합치되네.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있군요. 그런데 일두 합자연
이게 누워 있는 사람들 보면 모란 이런 데도 있고 저기 수원역에 가봐도 있고 저 서울역에 가도 있습니다. 술 거기 보면 막걸리병, 소주병 이렇게 놓여 있고 한말술에 자연에 합치되네. 단득 치중치. 자,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다만 얻었다. 취중, 술 취한 가운데 취, 이거 흥치입니다. 술 취한 가운데 흥치를 얻으면 그만이지. 그만이고 무의 성자든 성자는 깰 성자죠. 그러니까 깨다, 깨어있는 사람, 성자는 깨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은 사람,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을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가운데 흥치를 얻으면 그만이고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흥치를 전하지 마시오. 알려주지 마시오. 그 좋은 그 흥치를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한테 구태여 알려주지 마시오. 우리끼리만 마십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200의 이 논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천에 가면 이런 그 200의 시를 그대로 이렇게 각자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상처 없는 영혼이 세상 어디 있으랴. 사람이 그리운 날, 아 미치게 그리운 날. 내 생각 더 짙어지라고 혼자서 술 마신다. 이런 때 있으셨나요? 상처 없는 영혼이 세상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그리운 날, 아 미치게 그리운 날, 네 생각 더 짙어지라고 혼자서 술 마신다. 아마 이런 날이 한 번 정도는 약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글 시도 멋있죠? 자, 그 아까 대우기법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슬비입니다. 이거 초등학교 다니실 때 다 들으셨죠? 네. 초등학교 안 나오셔서 모르시나요? 국민학교를 나오셔서 모르실 수도 있죠. 자, 송알송알 쌀이 피은 것을 조롱조롱 거미줄여 글자도 그대로 똑같아요. 대롱대롱 풀잎마다 총총 방긋 없는 꽃잎마다 송송송. 자, 어린 시절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위에 소주라고 쓰여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냐면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2017년 3월 15일 날 동아일보를 보니까 이 참이슬이라고는 그 술이 1998년 10월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참이슬이라는 상표로. 근데 10년 지나서 얼마나 팔렸냐면 265억 병이 팔렸는데 서울과 부산을 6,656회 왔다 갔다 하는 거리라고 해요. 그 술병을 잇는다면. 그리고 지구를 142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98년에서 10년이었는데 지금까지 치면 제가 생각엔 아마도 달도 갔다 왔을 것 같고 태양도 갔다 왔을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소주만이 아니라 막걸리 뭐 맥주까지 다 치면 충분히 태양 왔다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민술이죠. 자, 소주란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자는 화, 요건 뭐죠? 요임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요라는 술이 있죠? 예. 그게 이겁니다. 화요. 예. 소자를 파자에서 화요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장작 더미를 놓고 불 피우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요 술은 아까 얘기했죠. 예, 주는 얘기했죠. 물수, 요거 앞에 물수고 술병. 자, 이렇게 해서 술에 관한 상식은 오늘 많이 좀 넣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마지막 시는 제가 소개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좀 한 5분 남았으니까 그 시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주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냐? 몽골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지배를 받던 시기가 있었죠. 몽골의 그 지배를 받던 시절이 이제 한 97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몽골의 그 지배를 피하기 위해서 뭐 강화도로 도망도 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됐죠. 그래서 왕의 이름도 뭐 충선왕, 충수왕 뭐 이런 식으로 충자를 붙이고, 우리나라 왕은 그 원나라의 그 공주와 혼인을 해야 되고 뭐 이랬었죠. 그런데 그 아랄길이라고 하는 이 소주를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마셨을 때 그 느낌, 마지막 시가 그겁니다. 아랄길을 마실 때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여러분 그 처음 녹음기를 보셨을 때, 녹음기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주 어릴 때 녹음기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을 다 그 담아내니까. 안에 사람이 있나 보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신기했던 물건인데 아랄기를 처음 마셨을 때 이거는 아주 대단한 음식이었습니다. 자, 중국어 사전에 보니까 아랄길이 이렇게 나와요. 아랄길 시지 소주. 아랄길은 소주를 지칭하는 것이다. 소주는 이다. 여기서 시는 이다. 각종은 또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각종, 투명도 똑같아요. 무색, 색깔이 없는, 이거 적은 원모한, 각종의 무색, 투명한 백주를 말한다. 백주는 흰 색깔의 술. 그래서 중국어에서 빠이주라고 그러지, 빠이주라고 그러는데 빠이주가 백주이다. 자, 그런데 아랄길? 근데 영어 사전에 어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락이라고 그러는데 에럭이라고도 하고 어렉이라고도 하고. 근데 어렉? 좀 비슷한 것 같죠?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몽골어 사전에도 아락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전에도 아라크가 있고, 요거는 아랍어 사전에 아락, 여기도 아락, 이건 뭐 독일어 사전에도 있네요. 또 뭐 인도네시아 사전에도 아락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그 몽골 침략 시기에 소주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근데 알코올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아랍어에서 왔어요. 아랍어. 그러니까 원래 그 중국 사람, 그 몽골 사람들이 아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술은, 증류주는 원조가 아랍 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랍 쪽. 그래서 알코올도 아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그 시사영어사에서 나온 그 사전을 제가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 왔는데, 이 알코올이 아랍에서 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몽골 침략 때문에 몽골이 그 유라시아를 다 이렇게 제패를 하면서 소주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됐다. 그리고 그 원래 술은 아랍 쪽에서 만들어진 거다. 증류주가. 자, 조선 가요 집성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 이제 권주가 중에 권주가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불로초로 술을 빚어 만년배에 가득 부어. 불로초로 술을 빚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불로초로 술을 빚어 만년배, 거기에 담아서 마시면 만년을 사는 술잔입니다. 만년배에 가득 부어 잡으신 잔마다 비나이다. 남산술, 남산만큼 오래 살라는 이 잔 곧 잡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그 다음에 잡으시오 이 술 한 잔 잡으시오. 이 술이 아니라 한무제 승로반에 이슬 받은 술이오니, 한무제 승로반에 이슬 받은 술이오니 이 술 한 잔 잡으시면 천년만년 사오리다. 자, 요거는 건배사로도 참 좋은데요. 지금 상표에 참이슬이라고 하는 그 상표가 있는데, 참이슬을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그 내용을 그대로 넣었는데, 한무제가 정치도 잘했지만 나중에는 정치 잘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가 생겨요? 오만함도 생기고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방사가 뭐예요? 그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점쟁이 같은 그런 분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한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이 불로주를 내려주는데 그걸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무제가 승로반이라고 이슬 받는 쟁반을 밖에다 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슬이 내리면 그걸 마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참이슬이라는 상표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천감감농. 성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가 오면 하늘은 천감감농. 달콤한 이슬을 내리고 땅은 단생을 솟게 한다. 예천은 경북 예천이 있죠. 거기가 이대로 그 예천입니다. 단술이 나오는 샘. 그래서 이거를 믿고 이 글은 중국의 여러 고전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 뭐 반고의 백호통이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무제가 이런 그 속설을 믿고 이슬을 마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이슬이라고 하는 참이슬의 상표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이제 참이슬이 진로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그 술 만드는 과정과의 관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게 술 만드는 방법, 소주골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똑똑 떨어져요. 이렇게 똑똑 떨어져. 이게 떨어지는 것이 마치 이슬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거를 노주라고 그럽니다. 노주. 그래서 아마 또 참이슬이란 말이 여기서 또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요건 뭐죠, 요거? 네. 밀가루 반죽이죠. 이것도 나중에 익어요, 이게. 오래되면.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면 이걸 또 애들이 띄어먹고 그러죠. 자, 이거 잘 안 묻히면 어떻게 돼요? 김새죠. 김새다. 김새다. 이런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뒤에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